안녕하세요, 구람입니다. 오늘은 오체형자 아칼리 덱의 운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 안 보고 오셨다면 반드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큐는 마스터 5600점 큐입니다. 저는 아칼리 덱을 플레이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첫 클립에서 지팡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플레이하기이고, 둘째는 전투 중강 딥지 않기입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사람들이 아칼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전투 중강 때문입니다. 아칼리는 이성작에 3신기만 들어가면 전투 중강이 없어도 4스테이지를 전부 이길 수 있고, 전투 중강을 3개를 먹어도 서브 캐리가 없으면 5스테이지를 대부분 집니다. 아칼리라는 기물의 파워그래프 자체가 4스테이지에는 워낙 강해서 전투 중강이 없어도 이길 수 있고, 5스테이지는 전투 중강 한두 개로 커버치기에는 너무 확 떨어져요. 그냥 아칼리는 돈 중강을 먹어서 이성작을 확실하게 하고 템 중강으로 3신기를 맞춰주는 게 훨씬 강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칼리 3신기뿐만 아니라 자르반 3신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칼리 덱은 연승 운영과 연패 운영으로 나눠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연승 필드가 잡혔을 때 템 증강을 먹고 풀연승을 노리는 운영과, 필드가 연승이 어려울 때 돈 증강을 먹고 이자를 최대한 보는 식으로 하는 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칼리가 배치를 이겨야 전투를 이기는 기물이라 배치를 지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연승 운영이 더 좋은데요. 문제는 연승 운영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5코 이성 서브딜러를 만드는 게 이 덱의 핵심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피관리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 증강만 3개 먹고 아예 오픈하는 운영법도 자주 썼어요. 이번 판은 연승 운영으로 준비했는데요. 다음 영상은 연패 운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판은 아칼리 덱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필드가 연승 필드도 아니고 첫 증강이 좋은 돈 증강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그냥 카르마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제스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쉔 이성이 떠버려요. 그래서 연승 되겠는데? 아칼리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민도 안하고 아칼리 덱 각을 봤습니다. 첫 증강으로 템 증강을 먹고 쇼진 빌드업을 통해 연승을 하는 구도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오체형자 아칼리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인데, 기존 아칼리는 내셔 수은 이걸 고정으로 쓰기 때문에 빌드업 단계에서도 내셔 수은을 쓰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남들은 인피, 거학, 블루, 쇼진 이런 거 박는데 나만 내셔 수은 쓴다? 이성작이 돼도 연승이 잘 안됩니다. 하지만 오체형자 아칼리는 쇼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 빌드업이 확실히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6연승 후 두 번째 증강 선택합니다. 여기서 복제를 보고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골라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운을 먹으려고 골랐어요. 이 덱은 자르반한테 3만화템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롤투체스를 좀 잘하는 분들이시면 다 아시는 사실일 텐데, 자르반을 쓰는 모든 덱은 자르반한테 수맹을 많이 넣어줄수록 파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위 큐에서는 마법사 덱을 할 때 복제나 하나 더 이런 증강으로 수맹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아칼리 3신기에도 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덱은 연운이 많을수록 파워가 올라갑니다. 초합에서 뭐 먹을지 모르겠으면 그냥 연운을 먹어도 될 정도예요. 아쉽게도 복제에서는 연운이 나오지 않아서 장갑을 먹어주었습니다. 복제를 고를 때 연운이 안 나오면 장갑이라도 먹겠다는 생각으로 골랐는데 다행히 장갑은 나와주었네요. 장갑을 먹으면 당장에 도장을 만들어서 3개 갈 수도 있고, 아칼리 조우자에서 나온 뒤집개로 최형자 상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형자 상징과 슈프림펠 상징 중 무엇이 더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형자 상징은 세나, 카타리나, 칼리스타 이런 필요없는 최형자 시너지 기물들을 빼고 요네, 그웬, 바루스 같은 5코 서브 캐리 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덱 파워 자체가 강해지는 느낌이고요. 슈프림펠 상징은 리신 이성에 넣고 4 슈프림텔을 켰을 때 고점이 많이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리신이 있다면 슈프림셋 상징을, 리신이 아직 없다면 채용자 상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슈프림셋 상징을 리신한테 주었을 때 다 슈프림셀이 아니면 리신이 아칼리 처형을 뺏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사고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리신은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체력이 낮은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처형입니다. 아칼리 처형을 리신이 가져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슈프림셀 상징을 리신한테 넣고 뜰 경우 반드시 4 슈프림셀을 켜서 아칼리와 리신 둘 다 처형을 받게 해줘야 돼요. 연패 운영을 할 때는 초합에 나온 아칼리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초합에서 아칼리를 먹을 수 있다면 템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와 줍니다. 제가 아까 아칼리 덱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4스테이지 전승을 위해서예요. 4-1에 아칼리 2성작을 끝내고 4-1부터 4스테이지 크립까지 모든 라운드를 이기면서 5-1 또는 5-2에 9렙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못해도 4-2에는 2성작이 끝나야 합니다. 이게 아까 애매하게 연승하면 안된다고 한 이유입니다. 연패 운영은 돈 증강을 먹고 이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일은 없는데, 연승 운영은 애매하게 퐁당퐁당하면 돈이 없어서 4스테이지 초밥 전까지 아칼리 이성 못 붙이고 그대로 7, 8등 해버려요. 연승을 할 때는 저처럼 풀연승 하셔야 합니다. 내가 손이 느려서 덱전환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4-1에 덱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립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놓는 게 좋아요. 팔 기물들 미리 팔아놓고 아이템도 미리 조합해 놓는 거죠. 바로 8렙 찍고 덱 전환해줍니다. 최종 조합에는 그 상태와 캐넨을 써야 하는데요. 4스테이지 한정 뽀삐와 다리우스가 2성작이 된다면 용병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웬 바로스가 그 상태 캐넨이 있어야 시너지가 활성화가 돼서 그 상태 캐넨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칼리 이성은 안 붙었네요. 중간에 보면 제가 라이즈 페어는 안 집었는데요. 라이즈는 그런 대우가 어울립니다. 그냥 아칼리 발사대일 뿐이에요. 마지막 증강에서 플레 증강이 나왔는데, 플레 증강에서는 찬 조정기가 가장 좋습니다. 아칼리한테 찬 내셔가 들어가면 덱파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찬 조정기 나오면 먹어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채용자 상징을 먹었는데 채용자 상징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아칼리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칼리가 바로 2성작이 되죠. 아칼리 열매는 반드시 피피장막 뽑아주셔야 합니다. 다른 열매들과는 격차가 좀 많이 나요. 만약 피피장막을 못 뽑았다? 그러면 불굴의 의지가 그 다음으로 좋고요. 이건 마저도 안 나왔을 때는 어둠의 목걸이나 노술사까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매 하나는 4스테이지에는 보통 자르반한테 주는데요. 가장 좋은 건 마나 폭주고요.
그 외에는 신체 바꾸기, 탱커 개수, 강한 불꽃까지 추천드립니다. 강한 불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4스테이지에는 딜라인 이동작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칼리랑 자르반이 딜라인으로 침투해서 전투 시작 15초 전에 메인 딜러를 그냥 죽여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참고로 만화 폭주의 경우 수명의 시작 만화가 2홀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2개 이상 있다면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수명 2개 박았는데 만화 폭주 쓰면 템 2개 날리는 느낌입니다. 수명 1개일 때는 그냥 만화 폭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탱커 개수는 이성작이 안된 자르반은 15초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1성일 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항상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신체 바꾸기가 가장 무난합니다. 아칼리 PP 장막이 거의 필수이고 자르반 열매는 나중에 서브캐리 기물에게 넘겨줄 거기 때문에 자르반은 열매 자재기 쓰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초합에서는 장갑을 먹어왔습니다. 처형자 덱이다 보니 장갑은 처리할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초반에는 도장 말고 쓰기가 힘들어서 안 먹는데 4스테이지 이후로는 장갑도 많이 나오면 좋아요. 아칼리 덱은 배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찰과 심리전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카운터인 카타리나 덱을 만나서 패배했네요. 다음 상대는 베테랑 잔나를 만났는데요. 배치를 이겼는데도 패배합니다. 베테랑 잔나도 아칼리 덱의 카운터 덱인 것 같아요. 아칼리 덱은 카운터 덱을 이기기가 많이 힘든데요. 카달 리롤, 잔나 리롤, 요새 야스오, 그리고 별수호자 정도가 있습니다. 크립에서는 연운이 많이 나왔네요. 연운은 정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처리가 다 됩니다. 아칼리 쇼진의 자르반 만화템은 기본이고 서브캐리 기물에게 쇼진, 블루, 적투 같은 만화템, 심지어는 보이드까지 10개 나와도 이렇게 다 처리되는 느낌입니다. 반면 지팡이는 나오면 나올수록 덱파워가 약해지는데요. 지팡이를 처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렐로를 만들어서 치감을 해결하거나 이온을 만들어서 막각을 해결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렐로나 이온을 만들었는데 지팡이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웬한테 복원, 바루스나 요네한테 구인수, 요네나 리신한테 총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처리를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팡이가 2개 이상 나왔는데 그걸 나눠서 처리하게 되면 덱파워가 확 약해져요. 그냥 지팡이가 여러 개 나온다면 덱캡을 만들어서 다른 조합팀들을 소모하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덱캡은 라이즈한테 주고 쓰다가 그웬이 나오면 넘겨주면 베스트고요. 리신템 자리가 빈다면 그냥 주고 써도 되고 정 안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라이즈 주고 써야 합니다. (5-2) 정석적인 타이밍에 그랩을 찍고 리롤을 좀 쳐보는데요. 리신이 나오지 않은 게 아쉽네요. 그래도 자르반 이성이 붙어서 다행입니다. 이 덱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 3개가 아칼리, 리신, 자르반입니다. 리신이 한 장만 나와도 덱파워가 많이 올라가서 리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배치를 졌는데도 이겨버리네요.
그웬 이성이 붙어서 잠깐 럭스를 넣어서 마법사 소울파이터를 켜주고요. 여기서 자재기가 부족해서 라이즈를 그냥 갈아버립니다. 라이즈는 이런 대우가 어울려요. 여기 보시면 상대가 아칼리 파괴 배치를 되게 잘했죠. 근데 아칼리, 그웬, 요네가 딜라인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최방 뽀삐가 아칼리를 그냥 터트려 버리네요. 초합에서는 소울파이터 상징 리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웬이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 맛있죠. 바로 먹어줍니다. 리신도 아칼리처럼 이성작이 안됐다면 템을 보지 않고 가져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친구나 사귀려고 온 거 아니야. 상대는 카운터 덱인 베테랑 잔나. 리신이 잔나를 잘라내면서 승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신이 일성인데도 되게 들어가는 순간 파워가 달라집니다. 아칼리에, 리신에, 자르반에, 그웬, 바루스, 요네 전부 딜라인을 타격하는 기물들이라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주 미칠 지경이겠죠.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요네한테 도장을 주고 쓸 생각이라서 소울파이터 상징을 바루스한테 줬어야 했는데 실수로 요네한테 줘버렸습니다. 자지기가 부족하네요. 실패할 수 있어도 막을 수 없어. 어때? 멋지? 내 검을 받을 가치도 없고. 열매는 그웬에게 넣어주는데요. 이게 그웬이 이성이 붙은 순간 진작에 넘겨줬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의 경우 자르반에게 넣고 쓰다가 그웬, 바루스가 이성작이 되면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그웬은 어둠의 목걸이, 바느질 순으로 추천드리고 바루스는 화면의 폭격, 그림자 분신, 힘 모으기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인피가 없을 때는 치명적 위협, 방막하게 없을 때는 천공 관통도 좋습니다.
리신과 요네의 경우에는 부르저 기물의 열매가 맛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 편입니다. 그나마 리신이 4스테이지에 나왔고 여유가 있을 때는 결승 진출 정말 좋고요. 피흡템이 없을 때 불굴의 의지, 극한의 태세를 쓰고 오코를 하나 더 쓰는 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안 보고 배치 심리전을 한번 걸어줬는데 상대가 안 바꾸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칼리 자르반 리신 3개나 옮겨야 해서 배치가 좀 불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물이 딜라인을 때리는 미친 조합이라 그냥 잔나가 죽어버립니다. 다른 아칼리 덱은 이런 전투가 불가능하죠. 마지막 상대는 카운터 덱인 카타리나. 카타 상대로는 아칼리가 카타한테 맞아서 방끝이 안 벗겨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딜라인을 저격하기보다는 카타를 피하는 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네요. 내가 인도하는 자 축복이 가득하리라. 요네가 세나를 사용하면 거대메크까지 받아줘서 더 좋은데 채용자 상징이 많다보니 그냥 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딜라인에 CC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슈프림셀 하나 더 키는 것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그웬과 바루스가 딜라인을 다 뚫어버려서 구도가 좋았는데 아쉽게도 패배합니다. 아칼리랑 리신이 카타한테 맞고 시작하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한턴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P20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리네요. 2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은 최영자 아칼리를 연패 운영으로 하는 방법과 최영자 아칼리에서 좋은 증강들을 티어리스트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